한치호와 함께 떠나는 명동 자본시장 출발합니다.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이시자 여주대 겸임교수이신 한치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한 교수님, 네. 한상무라고 하시죠. 네, 한상무님. 네. 한상무. 이게 상무하면은 뭐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술상무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원래 일하는 사람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상무 중에 상무, 한상무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이 그냥 잘 지나갔습니다. 네, 태풍도 잘 지나가고, 뭐 네. 자, 뭐 문제는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도 있고, 이제 네. 긴 장마에 수해들을 많이 입으셨잖아요. 수해 피해가 네, 많죠. 그게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추석이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추석이, 벌써 그렇게 그렇죠. 됐나요? 9월 말이니까, 예, 예. 과일 값들, 과일값, 야채값. 물가, 이가 너무 걱정돼서 물가가.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상무님은, 음식을 맛있는 집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명동의 이른바 맛집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골목집. 골목집. 그렇죠. 골목 있는 집. 골목골목에. 싸게 먹을 수 있는, 싸고 예. 맛있는 거. 나중에 한번 예, 기회가 그렇죠. 되면 예. 명동의 골목골목에 있는 맛집, 뭐 예. 탑10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죠. 예. 그럼 다음 시간에 하시는 근데 걸로. 그 PPL 되나? PPL. 아니 뭐 우리가 이제 선의로 홍보를 선의로 하는 거니까. 거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예. 맛집을 한번 맛집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시죠. 네, 예. 명동 맛집. 예. 네. 자, 사진은 찍어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진을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 설명을 드려야지. 사진은 저희가 이렇게 웬만한 맛집들은 온라인에 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현 상황을 딱 찍어야지. 현재 온라인에 모습. 나온 거는 거기 블로거들이 뭐 여러 뭐 네. 그 돈 받고 하는 블로거들도 있고 막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지금 그렇군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네. 뒷광고. 그때 문제가 있으니까. 자, 저희는 광고가 아니고 순수하게 예, 맛있는 집. 예, 명동의 일종의 이 식당 구루가 예. 추천하는 맛집 그쵸. 10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은 이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제가 왜 이런 분들을 일일이 나열하냐 하면요. 이분들이 모임을 갖는 게 있었죠. 지금 이 모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V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이었죠. V 소사이어티. 자, 저희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재벌 혹은 재벌에 준하는 이 기업의 사실상 차기 주자 아니면은 현재 바통을 넘겨받은 이런 이제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한상무님을 통해서 이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 혹은 기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이렇게 굵직한 기업의 오너들 아니면 차기 오너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V소사이어티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청산했죠. 원래 어떻게 결성이 됐죠? 이게 이제 2000년 9월에 네. 자본금이 42억으로 시작했다 그래요. 이게 뭐 하는 데인데 무슨 42억씩이나 자본금을 해서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뽑아서 봤더니 예. 2010년 말 기준으로 주주가 38명. 38명 네, 주주가. 그래서, 네.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그렇죠. 예. 네. 만들었는데 네. 전부 다 3.88% 네. 하고 1.08%, 0.65%, 뭐 0.43%니까 500만 원서부터 네. 많게는 그 1억까지 내셨어요. 1억을 낸 사람이 누구죠? 1억 8천만 원 내신 분이 구본능. 구본능. 예. 아니 근데 이분들은 왜 그다음에 돈을... 권도균 이분은 네. 누굽니까? 그 당시 경력으로는 네. 퍼스나 데이터 인터내셔널 상임 고문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2010년 예. 당시에는. 거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그다음에 있나요? 김남구. 네. 그다음에 김남구 아시죠 누구신지? 한국투자증권 한투. 동원. 네네. 그다음에 김미경이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분 누구 부인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우리 이분도 안철수 대표님의 부인이시죠? 이 자료는 2010년 말에 그 월간조선에서 조사를 해갖고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주간조선 아니고 월간조선이요? 예. 김준 경방애퍼럴, 그다음에 김창수 베네톤 코리아 대표. 뭐 이런 분들 쭉 있습니다. 유진, 풍산. 또 눈에 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또 누구 있을까요? 옛날 박스넷 대표
박창기 대표, 네. 변대규 휴맥스 대표, 네. 신동빈, 롯데 예, 이웅열, 저기 이재웅, 코롱 예, 이종훈, 이재웅이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예, 이종훈, 네. 그다음에 이찬진, 이찬진이면 그 한국의 컴퓨터 드림이죠 하신 네, 이용순, 네. 정몽규, 정몽규? 예, 정용진, 현대산업개발 예, 정용진, 네. 최태원, SK 허진호, 네. 황철주, 네. 이형승, 뭐 IBK 투자증권 대표이사 뭐 이런 분들이 현재 그 했다고 2010년도에 그 기사가 다 공식적으로 그 주주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제 대기업 재벌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도 넘어서서 이제 거의 3세, 4세로 지금 바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이제 이분들이 눈에 잘 띄고 있어요. 이제 활동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최근에 뭐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또 구광모 LG 회장, 예, 구광모 LG 회장도 최태원 만나고 SK 회장, 네, 만났죠.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여기서 네. 보시면 제가 네. 오늘 그 자료를 좀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저도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아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에요. 이분들 예. 아직 부회장입니다. 그렇죠, 부회장. 예, 네. 아버님들이 다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죠. 네. 또 구광모 LG 회장, 돌아가셨죠. 최태원 SK 회장. 야,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 회장인데 선친들이 이제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네. 이제 전기차 관계,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와 모빌리티 뭐 이런 관계들 때문에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셨다고 이제 이게 옛날에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예. 삼성, 뭐 현대, 그다음에 SK, LG가 그 선대 때는 경쟁을 좀 치열하게 했지 않습니까? 경쟁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합작도 했죠. 합작도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LG하고 GS. 그게 원래 푸시가와 허시가와 같이 하셨잖아요. 그랬네요. 진주에 가면 네. 유명하죠. 진주. 맞습니다. 네, 거의 진주에 가면 LG 생가, 뭐 있습니다. 생가도 지수면, 있고. 네, 맞습니다. 지수초등학교. 네네.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가는데요. 거기에 그 대학도 LG가 뭐 지원하는 대학이 있고 뭐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이런 분들이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 그럼 뭐 하고 이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들은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자꾸 사람을 만날까? 이런 게 이제 관심의 많은 포인트예요.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돼 있죠.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도 2번이나 만나시고, 네네. 이제 구광모 이제 LG 회장도 만나시고 최태원 SK 회장도 만났어요.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구광모 LG 회장하고 최태원 SK 회장님은 공식적으로 만난 그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니 만났는데 뭐 공식 비공 아니 뭐 그게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러냐면 네. LG하고 SK는 지금 배터리 때문에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 오늘 뉴스를 보면 네. SK가 네. LG가 SK한테 이겼어요. 한국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겼다고 나오더라고요.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나요? 그 배터리 그 특허 소송이죠. 특허 소송. 이게 또 인생이 이게 또 싸우고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네. 그 만난다고 하지만 네. 그 개인적으로 친한 건 친한 거고 예, 또 예.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는 거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예. 뭐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전에도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의선 부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나셔서 하실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결국 이제 삼성이 이제 전장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거고. 삼성이요? 네, 그렇죠. 삼성이 하만 인수하고 그런 게 네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자동차 많이 나오는 쇼를 뭐라 그러죠? 모터쇼라고 그러잖아요. 모터쇼라고 하죠. 근데 지금 모터쇼에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동경 모터쇼, 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그런 뭐 대단한 거 네. 그랬었잖아요. 서울도 뭐 그렇죠, 서울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그 모터쇼랑 자동차의 개념이 과거에는 이제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엔진이 뭐 어떠냐 그런데 지금은 어떤 IoT가 들어가 있냐, 어떤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느냐, 전장이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뭐 그 자율 주행 기록 그 어느 성능이 들어가 있느냐, 그다음에 오디오는 얼마나 좋은 성능이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이 전자장치라든가 말씀하신 IoT라든가 배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뉴딜 정책 이런 거에 보면 네네. 5G하고 AI하고 그 융합을 시킨다고 했어요. 5G. 5G하고 AI하고 융합을 시킨다는 얘기 뭐냐면 IoT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IoT는 사물 인터넷. 3일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신호등이 이제 저절로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이 없거나 차가 없으면 전에는 그냥 신호등이 몇십 초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변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렇죠. IoT가 돼 있으면 지금 뭐 사방 어디서 사람이 없고 뭐 없다 그러면 차가 와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면 거기 신호를 터준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걸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율주행과 연도 자율주행과도 연결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에 한 가지 더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차가 가고 있는데 내가 좌회전 깜빡이를 켰다. 그러면 여기서 그 좌회전 깜빡이 킨과 동시에 신호등한테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럼 신호등이 보고선 다 살펴보고 이거 지금 바로 좌회전 신호도 줘도 되겠다 그러면 좌회전 신호를 주게 되고 뭐 이런 식의 되는 거. 그게 이제 IoT 개념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재계의 그 총수격인 사람들이 만나면 이 기업 간 연합이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거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른 내용이기 다르죠. 때문에 네. 아마 업무적으로 이제 돈 되느냐 표현하기 그랬는데 미래 산업을 같이 공유하는 데는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기 같이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네. 그 수준을 넘어가면 네. 그 같이 하지 그게 서로 쉽지 않죠. 그렇군요. 어디 나의 그 몫이 어디까지를 따지는 게 사실 우리 옛말에 보면 합작 동업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 특히 한국 사람들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에 어딜 나의 밥그릇을 넘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 그 LG GS도 마찬가지고 네. 삼성도 효성하고 그 선대 회장들끼리 서로 합작을 하셨어요 원래. 그러다 그렇군요. 서로 이렇게 예. 그 갈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면 이렇게 서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분들은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물도 좀 먹고 이제 현재 경영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로 계약하에서 확실하게는 협력을 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 이해관계가 맞으면 협력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재벌 2, 3세, 4세들도 모임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V소사이어티가 깨진 것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제 V소사이어티가 깨진 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셨어요. 한때는 60명까지 모임이 활성화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도 듣고 뭐 이렇게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하신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분들하고 뭘 했다는 건지 알려진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CBS에서 2016년 1월 14일 날 쓴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들하고 뭐 하다가 뭐 선물 투자 뭐 이런 거 해서 잘못해서 그 당시에 구속됐잖아요. 그때 뭐 저기 점쟁이도 등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좀 관계도 소홀해지고 아마 6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60명 여기 아까 제가 그 주주 명단에 보면 그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뭐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뭐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청산하게 된 계기가 보니까 그 2012년에 안철수 대표 그 출마할 때 서울시장 출마? 출마할 때 그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럼 여기서 역할이 뭐냐? 왜 김미경 그 부인이 왜 들어가 있냐? 참여로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 당시에 막 여러 군데서 이제 저걸 제시를 했었고 저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을 때 이제 탄원서를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썼어요. 누가 썼습니까? 구명운동을 누가 했죠?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탄원서 구명운동이라보다 탄원서 썼죠 이제. 근데 그때 안철수 대표도 아마 그 언론에 발표에 따르면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회원도 아니신데 왜 그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설이 타게 되니까 이런 모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를테면 돈 많은 자식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시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저는 이분들의 그 당시 생각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자, 뭐 2000년에 시작하는 거니까 왜 모인 거죠? 무슨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외환위기 직후잖아요. 97년, 98년, 99년, 2000년이니까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젊은 기업가들이 모여서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우리 시각으로 해보자라고 이제 서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하고 같이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같이 투자도 뭐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그런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각자 이해관계가 다 틀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또 터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청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그랬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좀 큰 기업,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의 2세, 3세들은 서로가 좀 친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니는 학교가 이제 사는 동네가 비슷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니는 학교가 또 뭐 비슷해지고 그러면 이제 학연으로 좀 엮이게 되고 하니까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자, 이분들이 이제 물론 과거에 저런 뭐 소사이어티 모임도 한번 했었지만 앞으로도 어떤 그 재벌 3, 4세, 재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상쇄시키고 국가를 위해서 이들이 좀 능력을 좀 발휘한다 이런 거로 본다면 다시 이런 모임을 또 결성할 수도 있겠네. 아니 그런 모임을 결성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다보스 포럼이 뭐죠?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해서 네. 그 많은 경제 학자들한테 조언도 듣고 세계 경기가 돌아가는 그렇죠. 것도 돌아가는 전망을 것도 하고. 전망도 네. 하고 네. 그러면서 젊은 학자들도 또 신진 학자들도 발굴해서 그렇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 역할을 해줘야 될 게 경제 단체인데 뭐 지금 그렇죠. 아시다시피 뭐 정경련이 그 사건 이후로 거의 정경련은 지금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거의 이 정부가 거의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뭐 박살을 내버렸죠. 경청 뭐 상공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런 단체들이 경제 단체들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단체들을 정권이 무조건 그 구태거나 아니면 적폐로 치부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저 그런 점은 좀 살려줘야 그럼요. 되는데. 예,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그런 예,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아무리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있죠. 네. 꼭 그 젊은 학자들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가지면 그분들이 공부 많이 다니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결국은 좋은 걸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인재 양성이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마스시다 정경수 뭐 이런 데서 국가 인재를 뭐 미리 그렇죠. 1년 뭐 네. 코스로 해서 양성을 하죠. 교육 양성을 그렇죠. 시키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나쁜 뜻으로 자꾸만 해석이 돼서 그래요. 무슨 장학생. 네. 누구 장학생, 네. 어디 그룹 장학생. 그럼 그런 분들이 어디 자리에 갔을 때 뭐 이렇게 그 비리를 봐준다든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한다는 식으로. 네, 한동안 이 정보시장에서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뭐 금융그룹의 장학생들이 네. 뭐 그 금융그룹 회장님의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정보가 올라가는 걸 그냥 다 묵살했다. 뭐 이런 정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투명하고 네, 국가 인재를 길러낸다는 차원에서 그런 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재벌 2세, 3세, 4세들이 이렇게 만나서 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자리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방북하셨을 때 그 재벌들 다 데리고 가셨잖아요. 가서 같은 자리에 냉면들 먹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들도 하고 막 그러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기업들을 그렇게 적대시하면서도 또 행사가 있으면 또 다 데려가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원래 모든 근데 뭐 대표들입니다. 양심이 없잖아요. 모든 저기도 다 데리고 다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분들이 국가적인 발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먹고 살 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에서 지금 바이오로 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삼성을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LG는 배터리 분야에서 또 선두를 그렇죠. SK는 그 하이닉스도 있고 SK도 바이오도 바이오도 또 하고 네.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그 협정 연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계속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분들도 본인들이 결국 그 기업을 해서 성공하는 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국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는 걸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벌가의 자제라고 해서 무조건 뭐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뭐 사회에 도움이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요즘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져 갖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음식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마트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요리를 자꾸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요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맛을 보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최고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이런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로 발전적인 모습들로 좀 나아가고 있다. 그럼요. 그래서
재벌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확실하게 좀 말씀 잘하신 게 그 재벌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동전의 똑같잖아요. 앞뒤는 예, 마찬가지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CSR을 넘어서 CSV 뭐 이런 사회 공헌을 네네. 많이 이야기하고 네. 있잖아요. 특히 SK 같은 경우는 사회 공헌을 많이 하고 모든 있죠. 네. 초점을 경영을 모두 다 사회 공헌 맞습니다. 시점으로 생각하라고 네, 하고 있듯이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그분들도 정말 그 사심 없이 좀 하면 결국 좋은 국가 인재가 많다는 것은 본인 기업들에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네. 결국 그 지금은 이제 병석에 계시지만 이건희 회장님은 그러셨잖아요. 인재가 있어야지 먹여 살린다. 그렇죠. 인재 한 명이 몇만 명 먹여 살리는 거다. 이런 얘기 했듯이. 근데 사람이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정말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키우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신 우리 중앙인터빌 한치호 상무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동시에 한치호의 명동 자본시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